그래도 은평은 돌아가면서라도 이렇게 좀 대면하죠. 지금 저희가 이제 노량진에는 지금 거의 다 비대면이거든요. 동영상으로 한 사람도 뭐 못 나오게 해가지고 다 지금 인원이 많은 사람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는 뭐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좀 양보도를 하셔가면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좀 답답은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학원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 뭐 17일까지인가죠, 그죠? 우선 먼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조금 하면 더 유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잘 보시고요. 자, 74페이지에 가로 5번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면적의 결정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요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우리 면적이 이렇게 토지대장과 자, 임야대장 이렇게 면적이 등록이 되잖아요. 이 면적을 국가에서 등록을 시킬 때 말이에요. 이 최소 등록 단위가 이렇게 75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 등록시키는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75.6 이렇게 소수점 한 단위까지 등록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이 땅값이 이제 비싼 지역이냐, 땅값이 싼 지역이냐에 따라서 즉 대도시 땅이냐, 강남 땅이냐, 시골 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와 다르냐면 이 축척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거든요. 우리 축척은 지적도 그릴 때 7가지 이제 축소한 비율이 있는데 축척이 7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여러분 이 500분의 1 생각하고요. 600분의 1 생각하고 축척할 때 더블 생각하면 좋거든요. 500분의 1이 더블이 얼마일까요? 1000. 600의 더블은 1200. 1200의 더블이 2400이죠? 3000 있고요. 3000 더블이 뭐죠? 6000. 이렇게 지적도 그릴 때는 이렇게 7가지 축척만 써요. 다른 축척은 없어요. 이 지적도 축척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한 3년 전에. 2000분의 1이나 1500분의 1은 없어요. 그리고 임야도 축척은 2가지만이에요. 3000하고 60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중에서 이렇게 100단위 지역이 있죠. 분모가. 그죠? 이 지역이 정밀한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밑에는 1000단위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0단위 지역은 최소 등록자를 국가가 등록시킬 때 비싼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소수점 한 단위까지 아까 구에서 등록시켜요. 근데 이렇게 1000분의 지역들 있죠. 그죠? 이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도시는 경계점을 이렇게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시 땅은 비싸기 때문에 신도시 땅은 무조건 축척과 관계없이 소수점 한 단위까지 등록시켜요. 그리고 와서 이제 측량하면 측량의 이제 계산 끝수가 나오거든요. 이걸 끝수 처리를 단수 처리하는데 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산수는 4, 4, 5입 한다고 그래요. 4, 4, 5입이라는 것은 4 다음에 5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면적은 4, 4, 5입 보면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5, 4, 5입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갈게요. 자, 요 지역에서는 단수 끝수 처리할 때 그냥 이 0.05를 초과하면 우선 올려줍니다. 0.05 미만이면 버리고요. 이 0.05일 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545인데, 앞숫자를 봐요. 앞숫자가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요. 홀수일 때는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홀수는, 홀의비는 불상해서 올려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쪽은 0.5 똑같아요. 이 천분위 지역은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요. 0.5일 때 앞숫자를 봐서 앞자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자, 요거 하나 알으면 되는데요. 자, 잠깐 볼게요. 요 부분인데요. 아까 자, 우리 축척이 이렇게 1000단위 지역이 있었고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과 500분의 600분의 지역이 있었죠. 그죠? 요 단위 이제 최소 등록 단위가 요 지역은 1제곱미터까지 정수 단위까지 구했고 요거는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요 지역 볼게요. 자, 요 지역은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에요. 자, 측량에서 나온 면적과 등록 면적이 다르잖아요. 정수 단위까지 이렇게 구해서 등록시키는 지역이거든요. 미때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즉, 아까 이쪽은 0.5 이런 표현이 쓰죠. 자, 0.5 미만이면 4, 3, 2, 1은 0.5 미만이죠. 그죠? 그럴 때는 뭐 할까요? 버려요. 근데 0.5를 초과하면 6은 요 초과죠. 그죠? 6, 7, 8, 9. 그때는 올려줘요. 그러면 124. 근데 그 다음 자가 이렇게 0.5일 때죠. 0.5일 때. 그죠?
0.5일 때 이때 압수자를 본다니까요. 압수자가 아까 홀수면 어떻게 했죠? 올려주죠. 0이나 짝수면 어떻게 했죠? 버린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4까지 구하는데 5, 2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5는 5인 경우일까요? 5를 초과한 경우일까요? 이건 5를 초과한 경우예요. 6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5인 경우는 뒤에 5, 0, 0 이렇게 끝난 게 5인 경우예요. 그럼 5를 초과하면 압수자 볼 필요가 없고 무조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냐? 12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너무 작아서 1제곱미터 미만 0.7 이렇게 나오면 최소 등록 잔해는 1제곱미터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 보세요. 자, 이 지역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나 500분의 1과 600분의 1 지역은 소수점 한 단위까지만 구한다는 것만 다르고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0.0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0.05 미만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구하는 지역이죠. 그죠?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 다음 자가 0.5 미만이면 뭐죠? 0.05 미만이면 버리는 거죠. 맞죠? 근데 0.05를 지금 초과하죠. 그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123.4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잠깐요. 이건 문제 올라가자. 네. 그 다음 숫자가 자 0.05인 경우죠. 그죠? 0.05일 때 0.05, 0.05일 때 압수자 봤잖아요. 압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죠? 올리고 0이나 짝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6까지 구하는데 5, 3은 아까 5인 경우다 5를 초과한 경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야 돼요. 압자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칠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산출했더니 한 필지가 0.1 미만이죠. 0.05가 나와요. 그럼 최소 등록 단위는 0.1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 74페이지에고 74페이지에 그 1번, 2번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75페이지에 조금 봤던 그 면적 결정예 산출 면적과 결정 면적 있죠. 그죠? 요거 지금 본 거예요. 요거 그대로, 요거 조금 그게 내용이 다르지만 요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요걸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지역을 면적을 측정했더니 여기 지금 27에 97인데 자, 1029.51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때 토지 대장에 등록한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까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신도시 땅이죠. 그죠? 땅값 비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구했어요? 정수 단위, 소유점 한 단위?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하지.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 지역이네. 맞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자가 뭐예요? 5, 1이잖아요. 그럼 5를 뭐 하는 경우죠?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 무조건 올렸지. 그럼 얼마예요? 1029.6. 이게 정답이 되네. 맞죠? 네. 자, 잠깐 한번 문제 볼까요? 1200분의 1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네. 네? 자, 1200분의 1 지역의 면적을 측정했더니 124.5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때 토지대장에 등록한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지금 1200분의 1 지역이니까 어디까지 우선 구해요? 정수 단위까지 구해요? 소유점 한 단위? 1200분의 1이죠. 정수 단위까지 구하지. 500, 600이 전개점 좌표가 소유점 한 단위지. 맞죠? 1000단위 지역이니까 이 1000단위 지역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음 자가 5잖아요. 5. 그럼 압수자 보여야 되지. 짝수죠. 그죠? 그럼 뭐 했죠?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예요? 12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우선 요거는 잠깐 줘볼게요. 요거는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시험에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분이 600분의 1인지 1200분의 1 지역인지는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정수 단위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할 건지 결정이 되겠지. 예?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잠깐 접으세요. 먼저 볼게. 여러분 잠깐. 뭘 보야 되냐면 앞숫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5를 초과하는지 미만인지를 먼저 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자, 5 미만이면 뭐 했고? 버리고 5를 초과하면 뭐 했고? 올리고. 근데 미만도 아니고 초과도 아니고 5일 때 뭐일 때? 5일 때 그때 앞숫자를 보는 거야. 기억하겠죠? 그죠? 앞숫자가 홀수면 어떻게 했고? 올리고. 0이나 짝수면 거리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구하는데 5, 2는 5, 3은 5인 경우에요? 5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초과하는 경우지. 초과할 때는 앞숫자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올려야 되지. 무슨 말겠죠? 이렇게 5일 때 이렇게 앞숫자를 보는 거지. 이렇게 5일 때 앞숫자를 보는 거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하는 것만 알으면 면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면적을 지금 정리를 할 때 잠깐 해볼게요. 아까 자, 우리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과 이렇게 1000단위 지역이 있었거든요. 자, 이 지역에 측량할 때는 아까 좌표는 이 경도 의도 가지고 측량하는 경위라는 기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점이 평판 측량 기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요 좌표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도면 가지고 측정하는 전자 면적 계산법이고, 자, 그리고 요 600분의 1과 이 지역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시켰죠. 그죠? 이 지역은 정수 단위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시켰잖아요. 여기는 여기까지 등록을 시켰고, 여기는 여기까지 등록을 시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자, 이쪽은 0.05 이렇게 나오죠. 그죠? 0.05를 초과할 때는 뭐 하고?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일 때 그때 앞숫자 봤죠. 그죠? 앞숫자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0.5일 때 그 내용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아도 되고, 아까 문제 푸는 거,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면적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아까 세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사위 있었죠. 그죠? 그거하고 요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 좀 전에 봤던 요 문제들, 요 문제, 요 푸는 거 있었잖아요. 요것만 풀으면 면적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장이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3장을 갈 거예요. 자, 78페이지입니다. 이번서. 자, 지금 우리 지적법. 요 4가지 배웠잖아요. 뭐죠? 지번. 그 다음에 뭐요? 경계, 면적. 지금 오늘 이거 배운 거죠? 맞죠? 우리 지난주 이거 배웠었고, 그죠? 자, 그럼 요게 결정되면 저 땅에 요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국가는 세금 걷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그 정보를 공적으로 담아준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다 하겠잖아요. 토지에 대한 호적을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다. 그래서 3장은 이제 지적 공부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78페이지에 우리 이제 지적 공부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제 종류들이 크게 자 7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가시적 이건 눈에 보인다고, 불가시적은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우선 자, 우리 지적 공부 종류 크게요. 요 대장하고 도면하고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암기할 때 이렇게 토, 임, 공, 대, 좌, 지, 임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 토지대장, 요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요 4가지를 토지의 표시사항들을 글자화시켜서 등록시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장이다 그러고요. 요걸 이제 요 토지대장인 땅에 그림으로 그린 게 뭐죠? 지적도. 임야대장 땅에 그림으로 그린 게 뭐죠? 임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그림으로 그린 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경계점을 이렇게 숫자인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가 뭐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7가지를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그리고 요게 지금 1900 지금 자가 날짜 뭐데? 2011년인가요? 그렇죠. 2011년부터 요걸 이제 파일로 만들어 놔요. 전산 지적 공부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7가지를. 근데 지금은 도면은 전국적으로 다 파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산 지적 공부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이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이제 토지에 호적부다 해가지고 거기 지금 종류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자, 우리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요게 나와요. 어느 지적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고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크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돼 있지 않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요. 거기 지금 78페이지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개념들이 나왔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가로 3번 보세요. 79쪽에 지금 등록사항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지금 토지장과 임야대장 등록사항 1번의 고유번호부터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D페이지에 80페이지에 13번째는 안 봐도 되고 12번째 토지 등급 이런 게 해가지고 한 12가지 정도 등록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81페이지에 잠깐 가볼게요. 그 공유지 연명부에 그 밑에 보시면 박스에 또 등록사항이 한 7가지 등록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83페이지에 그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 등록사항이 한 10가지 적혀 있죠. 맞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사항 해가지고 한 또 11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등록이 돼 있죠. 맞죠? 그리고 뒤에 가볼게요. 89페이지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가로 3번에 등록사항이 한 7가지 있죠. 그죠? 이 등록사항이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90페이지에 보시면 그 핵심 다짓기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있는 거고 아무런 거 쳐져 있지 않는 것은 그 지적 공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자, 우선 잠깐 접으세요. 제가 한 것들이 나중에 좀 편해요. 이 책에 있는 것보다. 우선 크게 잠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이렇게 소유자들이 적혀 있었죠. 그죠? 우리 토지의 표시는 6가지 있었잖아요. 소, 지, 목, 경, 좌, 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요거와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우선 결론 먼저 하고 제가 좀 계속 설명할게요. 땅의 소유자 있죠. 그죠? 이 소유자는 우리 요 4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대장이다 그랬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 이 4가지 대장에는 이 소유자가 적혀 있어요. 땅의 토지대장에 땅의 소유자가 있고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소유자 있죠. 그죠? 이 공유지에 있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 있는 그 아파트 땅인데 아파트 주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는 요 4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다른데 여기에는 땅의 소유자가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적혀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표시사항 중에서 자, 표시사항 볼게요. 이 땅의 소재 지번 있죠. 그죠? 이 땅의 소재 지번은 요 7가지 지적 공부에 다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고 번지가 몇 번지는 최소한 그 지적 공부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가지 지적 공부에 요 소재 지번은 다 공통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아까 본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지목, 아까 첫 시간 여러분 지목 28가지 배웠죠. 그죠? 28가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이 지목이 정식 명칭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무슨 명칭으로? 정식 명칭.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이렇게. 그리고 도면에 어디에? 도면에는 부호로 등록이 돼 있었죠. 차장천원만 차문자고. 그래서 이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에 있어요. 이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이 땅에 경계선이 있었죠. 그죠? 경계선은 도면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만? 도면에만. 여러분 이 좌표라고 나오죠. 그죠? 좌표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경계좌표. 자, 여러분 좀 전에 아까 마지막 시간에 면적 배웠죠? 좀 전에. 그죠?
면적은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다른 데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 안 나요? 자, 우선 여기 잠깐 먼저 우리 지적공부 크게 먼저 보는 거예요. 제가 토지에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는 네 가지요. 대장에 있더라. 네 가지. 그 소지 지번은 다 있다.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이렇게 도면에만 있더라. 그리고 저 경계선은 도면에만 있다. 그 다음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의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요. 여기 5가지거든요. 뭐냐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사항이 같아요. 그리고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는 또 등록사항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지금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어느 지적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자, 요게 지금 아까 그 봤던 내용들인데요. 잠깐 쳐볼게요. 요 부분 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이 볼 거거든요. 우선 제가 7가지 지적공부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아까 요 기억나시나요? 요 4가지 아까 건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4가지를 아까 대장이다 그랬죠, 그죠? 아까 여러분 땅에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 있다 그랬었지. 맞죠? 네. 여러분, 요 부분은요, 여기 요 자료, 우리 자료에 4페이지에 있어요. 요 그림은, 요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이 요 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잠깐 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지 지번은, 뭐와 뭐는? 소지 지번. 이 땅에 소지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었지.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했던 거 내용, 먼저. 아까 했던 내용. 아까 지목 있었죠, 지목. 네? 자, 우리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있었죠. 도면에는 부호로 있었죠, 그죠? 여기에만 있지, 여기에는 지목이 없다. 그 얘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면적이 있었죠. 면적은 무슨 대장에만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죠? 그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똑같으니까 그냥 토지대장만 있다 이러면 그냥 기억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좌표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지. 맞죠? 자, 우리 경계선은 어디에만 있다고 그랬죠? 경계선은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이렇게 지금 본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잠깐, 여기 몇 가지 이제 볼게요. 자, 우선 이 고유번호라고 나오거든요. 고유번호가 뭐냐면 토지 주민등록번호예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죠. 그죠? 토지 주민등록번호는 19자리야. 그래서요, 이 지적공부 중에서, 잠깐 쳐볼게요. 쳐보세요. 이 고유번호는 다른 지적공부에 다 있는데 없는 데가 있어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어디에는 없다고요? 도면. 왜냐면, 아까 도면에 지목을 쓸 때, 도면이 작았었잖아, 한 필지가. 거기 정식 명칭 썼어요? 한 글자 썼어? 한 글자 썼어. 2글자도 못 써가지고. 그런데 거기 19자리를 적어 놓을 수가? 없어. 19자리 어떻게 적어놔, 19자리를 거기에 한 필지 안에다가.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다 있는데 도면에만 없어.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 그래서 옛날에 나중에 제가 이걸 고돌이 없다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고습 좋아하신 분,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해서 고돌이 없다.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없어요. 다른 데는 고유번호가 다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책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우리 토지대장, 자, 임야대장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 뒤에 우리 교재 잠깐 가볼게요. 자, 79페이지에 우선 등록사항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1번에 토지에 여러분 고유번호가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잠깐 볼게요. 저 보세요. 나중에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81페이지 81페이지에 토지대장 나와 있어요. 예. 자, 토지대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저 보세요. 아까 뭐와 뭐는 다 있다고 그랬죠? 소재지와 지번은 다 있었죠. 그죠? 제일 위에 거. 그리고요.
아까 우리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고 그랬죠? 어디에만 없다고요? 도면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자? 니은자. 그럼 니은자 하면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이죠. 그죠? 자, 이 모습은 도면에만 이 모습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이 모습이 있어. 토지대장에도 이 모습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에도 이 모습이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이 모습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이 모습이 있어. 요 모습이 똑같이 고유번호하고 소지의 지번 이렇게 되죠. 니은자, 요 니은자 모습은 다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선 이 고유번호는 아까 제가 19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고유번호가 지금 19자리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왼쪽에 10자리가 이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제일 왼쪽에 두 자리는 시도 자리예요. 서울은 뭐 10, 경기도는 13 이렇게 우편번호처럼. 그리고 세 자리는 시공고, 세 자리는 읍면동, 마지막에 두 자리는 리고 11번째 자리가 우리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서 남자, 여자가 구별되죠. 그죠? 근데 이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구분하는 자리예요. 11번째 자리가 1로 된 땅은 토지 대장에 등록된 땅은 1이에요. 11번째 자리가 2로 등록된 땅은 임야 대장에 등록된 땅은 2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8자리가 남았는데 8자리가 그 땅의 지번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우리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4자리가 본번을 구성한 자리고 오른쪽에 4자리가 그 땅의 부번을 구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0025-0007번이에요. 11번째 토지대항이 있는 어느 마을에. 응?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고유번호는. 우선 아까 제가 고유번호는 어느 지적공부에는 없다고 그랬죠? 도면. 고들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데 다 있고, 그죠? 그거 하나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고유번호 가지고 이 땅의 행정구역 알 수 있죠. 어느 대장에 속해 있는지, 토지대장에 속해 있는지, 임야대장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죠. 땅의 지번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고유번호 가지고 땅의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라 알 수 없다고? 지목. 여러분, 고유번호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죠. 그죠? 여러분,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요. 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나 직업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 도면.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알 수 없다. 지목. 자, 여러분, 그 책 보세요. 책. 자, 교재. 페이지 80페이지, 79초. 79페이지. 고유번호 잠깐 볼까요? 자,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게 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로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부의 종류를 표시하는 1자리와 지번을 표시하는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있어요? 자, 도면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 고유번호가 도면에 없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기출 잠깐 가볼게요. 자, 밑에 기출. 자,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X지? 왜 틀렸죠? 지목이 없는데 거기 지목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고유번호는 두 가지 기억하자. 고유번호는 지적공부 중에서 어디에는 없다? 도면. 고유번호 가지고 뭐는 모른다? 지목.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자, 토지대장에 자, 등록된 사항을 볼 거예요. 지금 자, 고유번호 소재 지번 니은자 있었고요. 자, 잠깐 접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잠깐 가볼까요? 자, 국가가 지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사항이 같다고 그랬죠. 그죠? 왜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땅에 세금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금 걷어가려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걷거든요. 개별 공시가 매년 5월 말에 이제 국가가 정해져. 그죠? 그리고 토지장에 개별 공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리고 자, 우리 세금은 지목과 관련이 있거든요. 세법에 보면 과세지, 비과세지. 그래서 지금 지목이 적혀 있죠.
근데 아까 기억나시나요? 토지장에는 지목이 정식 명칭 다 적혀 있었잖아. 한 글자 써 있는 게 아니지.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다 써 있었지. 맞죠? 자,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면 그 땅의 평수가 몇 평인지 면적이 있어야 되지. 아까 토지장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었잖아. 면적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아까 면적은 뭐에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죠? 축척. 뭐에 따라서? 축척이 소수점 한 단위냐 정수 단위냐 거기에 따라서 제곱미터냐 소수점 한 단위 결정됐잖아. 그래서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축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면 땅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 소유자한테 세금 걷어가니까. 그리고 잠깐 줘볼게요. 소유자가 있으면 뭐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해보세요. 줘보세요. 자, 이 소유자도 바뀔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꼭 소유자가 있는 날은 소유자 변동일자 같이 있어. 왜? 변동일자부터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 대장의 소유자 변동 날짜는 등기부의 주인이 바뀐 날짜예요. 소유자가 바뀐 건 등기부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나중에 이 등기는 이 등기 접수 일자의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 대장의 소유자의 변동 날짜는 등기 접수 일자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자, 다 봤어요. 지금 토지대장에 있는 거. 자, 하나 뭐냐면, 자, 토지에, 요 중간에, 요 토지의 이동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요 땅이 제일 먼저 우리 바닷가 매립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그 언제 신규 등록이 일어났는지 2012년 이렇게 됐다가, 요 땅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면적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맞죠? 지금 이게 18번지 토지가 면적이 줄어들어서 지금 얼마로 줄어들었죠? 60으로. 그럼 40은 빠져나간 거네. 그러면 나중에 이 18-1번 토지의 면적은 이제 40제곱미터가 된 거지. 이건 이거죠? 그러다 이 전에다가 집을 지면 지목이 바뀌었죠. 그죠? 지목이, 공장을 지었네. 공장 용지로 지목이 바뀌었네. 맞죠? 그러다가 이 토지가 늘어나 버리네. 늘어난 얘기는 뭐죠? 합병이 이루어진 거지. 18번이가 이제 19번을 읽고 합병이 이루어졌네. 그죠? 그럼 19번지 면적은 얼마 있을까? 20 있었지. 여기 지금 18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사유를 무슨 사유라고 하다? 토지 이동 사유.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무슨 대장? 토지 대장에 여기에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지금 여러분 79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토지장 있어요? 지금 등록상 1번 골번호 봤죠? 79페이지 교재. 자, 2번 3번 아까 소지 지번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소지지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써있죠? 자, 3번 여러분 지목 아까 정식 명칭으로 나와 있었죠? 공장용지 이렇게 써있었잖아요. 그죠? 자, 넘기셔서. 자, 우선 6번 면적 나와 있었죠? 자, 면적은 5번 축척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축척도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7번 아까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응? 세금업계에서. 자, 8번 토지 무슨 사유가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있었고. 9번 아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하나만 더 보면 돼요. 1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와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12번에 여러분 이 토지 등급은 95년도까지 매겨지다가 사라져버려요. 개별 공시지가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안 나와요. 토지 등급은. 개별 공시지가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한 9가지 정도가 지금 토지대장이 적혀 있는 거네. 근데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지적 공부에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그죠? 3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재가 색깔이 조금 이게 선명이 좀 많아서 3가지거든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무슨 지가? 개별 공시가고 면적이에요. 뭐죠? 면적.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사유예요. 무슨 사유? 이동 사유. 이 3가지는 다른 지적 공부는 없어.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나 도면에는 여기 없다는 거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우리 암기시킬 때 제가 이렇게 암기해요.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것이 포천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면개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면개? 예, 이동면개는 토지 임야대장에만 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토지 지금 이동이 뭐예요? 토지 무슨 사유? 이동사유. 면은 뭐예요? 면은 면적. 개는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무슨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똑같으니까 그냥 토지대장에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면개? 이동면개.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여러분 거기 뒤에 80페이지에 6번에 면적 있죠. 예? 7번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그죠? 지금 80페이지에 8번에 토지 이동사유 있었죠. 6, 7, 8.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니까. 무슨 면개? 이동면개. 그래서요. 자, 여러분 문제 여러분 잠깐 쳐볼게요. 그럼 이동면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여기 보세요. 22회 때 문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문제 푸는 게 좋죠? 네? 우리 뭐 풀러 간다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나중에 이거 하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중개업자 이게 다 지금 기출문제거든요.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이런 것들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 의뢰 대상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네. 면적을 매수인은 의뢰에게 설명할 때 적합한 지적공부는 뭐냐? 면적이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그 얘기지. 그건 뭐예요? 그렇지. 토지대장이지. 임야대장이나. 둘 중에 같이 안 나오겠지. 여기는 이게. 맞아요? 자, 근데 22회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26회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지적법상 토지의 이동사유. 무슨 사유? 이동사유가 적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이지. 아까 이동면 개니까. 그럼 올해 여러분한테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그럼 토지대장 쓰는 거야. 그럼 이동면 개가 다른 데에 있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다른 데 없는 거잖아. 이 토지대장에 있는 거지. 다른 지적공부는 없잖아. 자, 그러면 무슨 면개? 이동면개.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뒷페이지 두 개만 더 보고 오늘 마칠 건데요. 81페이지 보세요, 이제. 자, 공유지 연명부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저 보세요. 자, 공유지라는 게 뭐냐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됐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거거든요. 자, 요 땅에 한 필지가 갑이 혼자 소유자가지 않고 7명이 소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토지 대장에 자, 우리 소유자를 적어 놓을 때 이쪽 소유자 쓰는 장 있었죠. 그죠? 7명 다 적으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성명, 주소, 주민 다 적어야 되니까.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다 쓰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토지장에는 한 사람만 써놔요. 갑, 외, 3인, 외, 7인 이렇게. 그러면 토지장만 와가지고는 왜 7인이 누군지, 왜 3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들이 누구고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유 지분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걸 공유지 연명부예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시험은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지 않는지 시험 문제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 한 7가지 정도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82쪽. 자, 공유지 연명부 그림 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림 한 번씩 그려보면 좋아요. 토지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자, 적어보세요. 저 보세요. 아까 제가 니은자, 무슨 자? 니은자가 뭐예요? 고유번호하고 소지 지번, 이게 니은자잖아요. 응?
이거는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에도 왼쪽 상단에 제후에 고유번호 있고 소재 있고 지번 있고 니은자 있잖아. 맞죠?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자,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자 세 사람이 7명이 다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누군지 기록한 게 공유지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있으면 꼭 소유자 변동 날짜 같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 뭐죠? 지분. 요걸 가지고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것만 적혀 있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왼쪽에 토지대항이 있던 아까 좌측에 있던 지목 있고 면적 있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공유지 연명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유지 연명부는 니은자에다가 소유자 세 사람이 더 나와 있고 소유권 지분.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야. 토지대항의 소유자 부분에 소유자 세 사람이 나와 있고 거기에 소유권 지분이 더 들어가는 게 공유지 연명부라니까.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아까 뭐는 다 있다고 그랬죠. 소재와 지분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에 고유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자도 있나요? 없나요? 지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자, 우리 고소한 지분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예요. 소재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는 게 무슨 연명부다? 공유지 연명부에. 그럼 거기 봤더니 지금 82페이지에 지금 공유지 연명부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에 지금 등록사항 있죠? 1번, 2번 소재 지분 있고 3번 소유권 지분, 4번 소유자 성명, 5번 고유번호, 6번은 안 봐도 되고 7번 소유자가 변동된 날과 원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고소한 지분,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공유지 연명부에서는 소재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하나 더 볼게요. 그 D페이지에. 자, 83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이거거든요. 대지권은 우리 이제 등기법 배울 때 배울 텐데, 즉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땅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다 그래요. 근데 아파트는 이 대지권을 여러 필지면 대지권을 산정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아파트는 한 필지로 돼 있어요. 가동, 나동 이렇게. 근데 지금 아파트 건물 주인들은 여러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501호 주인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대지권의 비율이다 해서 몇백 분의 몇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진 초지마다 국가에서 이 501호 주인이 이 땅에 대한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이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건물이 명칭이 뭐고 501호 건지 502호 건지 그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명칭이 뭐라고 했대요? 대지권 등록부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는 개념은 안 나오고 그 D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등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 사항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 대지권 등록부도 우선 먼저 보세요. 공유지예요? 아니에요? 공유지죠. 왜? 아파트 한 필지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아까 공유지 연명부에 있었죠. 고소한 지분. 그것도 대지권 등록부에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유지니까. 그 모습이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니은자 있었죠. 그죠? 맞죠? 아까 여러분 소유자 나와 있었잖아요. 소유자. 아까 소유권 지분 있죠. 그죠? 그 대지권 등록부도 그대로 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은 단독주택의 땅이에요? 아파트 땅이에요? 아파트 땅이야. 단독주택 그냥 실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땅이니까 아파트 우측 상단에
아파트 건물에 관한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야.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아까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는 아까 뭐한 지분이 있었어요? 고소한 지분. 여기다가 세 가지만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라니까? 그럼 국가에서 저 보세요. 아파트 세금을 걷어가면 아파트 건물 명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이 아파트가 지금 무슨 아파트인지. 그래서 우측 상단에 건물의 명칭이 있는 거야. 레미안인지 아너스빌인지 여러분 생각 아파트. 그리고 몇 호건지 나와 있어야 돼, 안 나와 있어야 돼? 몇 호건지 있어야 되지. 501호인지 502호인지. 그걸 나중에 전유 건물이라고 그래. 전유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501호인지 502호인지.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죠? 5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죠, 비율. 그 대지권의 비율. 요 세 가지가 우측 상단에 적혀 있다니까? 그래서 요 건물에 관한 아파트 관련된 요 세 가지는 다른 데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 그래서 요걸 암기할 때, 저 보세요. 요 건자하고 전자하고 대비해가지고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해요. 뭐한 대비? 그렇죠. 그리고 공유전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 건전한 대비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리고 저 보세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도 역시 아까 토지대항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지번, 지목, 개별 공시지가 무슨 뭐 토지 이동사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자, 그래서요. 잠깐 볼게요. 건전한 대비, 그래서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데, 자, 잠깐 볼게요. 아까요?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저 보세요. 아까 소지 지분은 다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뭐한 지분이 있었어요? 고소한 지분, 요것만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아까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에 있는 거 다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추가된 게 세 가지가 있잖아. 아까 건전한 대비.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무슨 말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면 되네요.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그거니까. 지금 토지대항 봤어요, 안 봤어요? 아까 여러분 저 보세요. 토지대항에는 무슨 면계? 이동면계. 공유전명부에는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짜면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잠깐 볼게요. 29회 때 시험 문제인데 공유지 연명부와 무슨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된 등록상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고소한 지분은 둘 다 있지. 근데 건전한 대비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지. 맞죠?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는 여기만 있지 여기는 없네. 맞죠? 그러면 아까 소지 지분은 다 있었죠? 고유번호 있었죠? 소유자 있었죠? 소유권 지분이 있었잖아. 이 네 가지는 둘 다 있네. 이게 이제 29회 때 문제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적도 임야도는 다음 주에. 지적도 임야도는 나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생도 고유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딱 하나만 굉장히 쉽거든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신도시 땅이라고 있죠? 여러분 신도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근데 부자 이름이 있어요. 강부자가 아니라 고부자예요. 무슨 부자? 고부자. 그거 알으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맞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지적 공부로 이게 등록사항이 처음에 매년 두 문제씩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결론 먼저 그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 있는 거 있었죠. 그죠? 자,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거. 예. 무슨 면계? 이동면계. 토지 무슨 사유? 이동사유. 면은? 면적. 개는? 개별공시가?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자, 국가가 왜 토지대장을 왜 만들었다고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세금은 개별 공시가 따라지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걷어가겠지.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 하나 더 기억해주고.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으로 소유한 거 되잖아. 그럼 지분이 있겠지. 뭐가 있다고? 지분. 그래서 고소한 지분. 뭐한 지분? 그렇지. 고소한 지분, 소지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다.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요거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요 박스 여러분 아까 우리 4페이지에 자, 여러분 4페이지에 요거 가지고 있죠. 지금 4페이지에 4페이지 있죠, 그죠? 여기 요쪽에 고유한 등록상 요 부분이 중요해요. 4페이지 있죠? 거기 아까 토지대항이 있는 거 무슨 면계? 이동면계라고 써 있잖아. 토지 이동 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공유지 연명부에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이 있었지. 맞죠? 고소한 지분. 네?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그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죠, 플러스. 뭐한 대비? 건전한 대비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제 그 밑에 두 가지만 아까 보면 된다고 그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도면이, 그죠? 그 경계점 좌표는 아까 어떻게 암기했어요? 무슨 부자? 고부자. 그 지금 고부자라고 써 있잖아. 하나요? 네, 그리고 도면에는 경생도 거위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알으면 지적 공부에 어느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걸 맞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측에 요게 있는 요 내용, 요 내용 되게 중요해요. 그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요거 지금 요 두 가지 지금 안 배웠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어디에 뭐가 등록된지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걸 이제 볼 겁니다. 자, 오늘 살짝 복수 보고 마칠게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는 지번 배웠죠, 그죠? 오늘 지목 배웠잖아요. 지목이 총 몇 가지 있어요? 28가지. 그 땅의 용도에 따라 붙여졌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다가 땅을 한번 쳐다보고, 저 땅의 지목이 뭘까? 한번 맞춰봐. 도로 있으면, 저건 도로네. 저거는 뭐 대지네. 저거는 무슨 공장 용지네. 저거는 뭐 한강 지나가다 보면, 저 한강은 하천이네. 맞죠? 28가지. 그 중에서 다만 부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있었잖아요. 저는 물을 이용하지 않고 밭전자는 물이 없잖아. 답은 물을 직접 뭐해서? 이용해서 물 숫자가 있잖아. 맞죠? 유지는 물이 머물러 있잖아, 그죠? 물이 머물러 있고 고여 있고. 물을 정수하는 거, 정수기는 수도용기 이런 게 있었잖아. 광천지는 뭐 용출 이런 거 있었잖아. 염전은 뭐 소금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면서 다만 부분 이런 거, 공장 나오면 무조건 공장용이다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가지고 지목 쭉 보시면 잡종지까지 우리 임야는 암자, 산에 암자가 있죠, 그죠? 산에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 썼다 이렇게. 그하고 잡종지는 비행소년 변성성 그림이 있었잖아. 예? 그림 임야하고 잡종지하고 막 속어 나오거든요. 임야를 잡종지라고 잡종지를 임야라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주고. 그런 다음에 지목이 결정되면 아까 지목은 토지대항에는 정식 명칭이 다 써 있었잖아요. 도면에는 정식 명칭 다 쓰면 복잡해지니까 한 글자 썼었지. 그걸 부호로 쓴다고 그래. 근데 28가지 중에서 24가지는 다 첫 글자 있었지. 창고용지면 창, 잡종지면 잡 이렇게. 근데 중복돼서 첫 글자 썼더니 4개에 중복되네. 그래서 두 번째 차문자, 차남, 차녀 그걸 쓰는 4가지 지목이 있었잖아요.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차가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 목장 아니에요. 그냥 목목 지목 없지. 목목 2개 지목 없잖아. 공원하고 공장용지 지목이 있지. 공짜. 둘 다 공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이? 하천. 원이? 그렇죠. 유원지. 과수원 아니에요. 또 뒤에 세 글자 과수원 해가지고 쓰면 안 돼요. 유원지. 그것만 두 번째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였었죠. 그죠? 그거 지목은 그거 하면 두 문제를 맞히는 거고요. 자, 우리 경계. 자, 우리 경계를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는 어디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고조차가 있는 토지 경계는 어디냐. 그죠?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중하. 고조무중. 고조무중. 그죠? 없을 무중하. 무중 이렇게 되고. 고조차가 있을 때는 고하. 우리 고하를 막론하고. 도로 고대 절토되면 절상. 고하 절상. 그죠? 바다는 무슨 죠? 바다 많죠. 바다 많죠. 찰만이야. 물이 찼을 때. 그 밑에는 육지고 위에는 바다. 바다 많죠. 이해가면서 보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지를 제방에 포함할 때는 바깥쪽에서의 안쪽. 바깥쪽. 공유 바깥 이렇게 있었잖아. 고조무중, 고하절상, 바다 많죠. 공유 바깥.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 보지만 우리가 큰 땅차를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려. 그러면 우리가 매매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때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 팔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쟁이 있겠지. 이쪽이 갑당이고 이쪽은 을등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네 가지 경우는 걸릴 수가 있어. 공사가 개판되면. 뭐가 개판? 공사. 공공사. 대단지 사업들이에요. 한두 필지 파는 게 아니라, 분할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또 도로 같은 거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결. 그럴 때는 걸릴 수도 있다. 거꾸로 하면 안 돼. 공사가 개판되면 걸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사가 개판되면 경계가 지상 건축물에 걸릴 수 있다. 그죠? 이해하잖아. 공사 개판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경계는 도면상 선인데 지상에다가 뚝 울타리 담벼락을 못동을 통해서 여기가 경계다라고 경계점 표시를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이런 경계점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그걸 기록해놓은 장부를 지상에 경계점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지상에 그 경계점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래서 거기에 7가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소, 지, 모. 경계점이니까 경계점의 종자사위. 한번 떠들어 볼까요? 무슨 뭐? 소, 지, 모. 경계점의 무슨 사위? 종자사위. 소재, 지번, 지목하고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그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아까 사진 찍어놓은 사진 파일, 경계점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나 위치 설명도. 그 세 가지만 알으면 끝나는 거지. 이거 지금 암기사항에 여기에 15번하고 16번하고 16-1번이지. 차장천호는 14번에 있는 거고. 맞지? 예. 네. 자, 이 다음에 면적. 자, 면적은 새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등록할 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도시개발 사업 이런 거 다 새로 측량했잖아요. 근데 그거 않는 사유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합병 이런 것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없었지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나오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말뚝만 박으니까. 근데 우리가 면적을 측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만 면적을 측정하더라. 우리 최근에 안 써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중요한데. 자, 그런 다음에 토지량의 면적을 국가에서 등록할 때 끝수 처리했었잖아요. 최소 등록 단위를 정수 단위냐 소수점 한 단위냐는 축척에 따라 다르죠. 그죠? 500분의 1과 600분의 1과 경계점의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소수점 한 단위까지지. 1000분의 지역이 있었잖아요. 1000원부터 6000분의 1까지. 그거는 정수 단위까지. 근데 구하는 공식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면 어떻게 했죠?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고 5인 경우가 문제됐죠. 그죠? 그때 앞숫자 봤잖아요. 앞숫자 5일 때 앞자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렸죠. 호래비는 불상에서 더해줬죠. 그죠? 그거 하려면 됐었잖아요. 그거 공식 그거.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결정됐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리고 요거를 담아둔 장부로 지적 공부라고 3장이 나오잖아요. 그 7가지 지적 공부 중에서 지금 토지대장 배웠죠. 그죠? 무슨 면계? 그렇지. 이동면계. 토지 이동 사유, 면적, 개별 공지와는 다른 데 없고 토지대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뭐한 지분? 고소한 지분.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땅이니까
고소한 지번에도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건전한 대비. 건전한 대비.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하지도 않고, 요 암기사항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다시 그거 보고 마칠게요. 거기 10페이지에 요 암기사항, 요거 10페이지에, 요거 10페이지 있죠? 여러분, 11번째 임야 있었죠? 예? 예. 요거 지금 보는 거죠, 요 자료. 10페이지. 11번째 자리에 임야 있고, 12번째 잡종지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째 도면에 차장 천원 있었죠? 있죠? 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고조 무중 그거 쭉 있었죠? 예. 16번째, 여러분, 아까 공사 개판 있었죠? 자, 넘기셔서, 자, 16-1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소지목 경계점 종자사유 있었죠?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17번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나와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13페이지에 25번 보세요. 아까 무슨 면계? 이동면계는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자, 26번에 아까 고소한 지분 기억나시죠? 고소한 지분은 공유지 읍명부에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27번은 모한 대비. 건전한 대비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좀 그거 체크해 준 거 있죠. 그죠? 그것만 한 두 손 한번 읽어 보세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러고 나서 이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시법 덮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민법. 뭐 해야 된다고? 민법. 그래야 여러분이 올해 동차학교 갈 수 있어요. 제가 꼭 일주일에 5번, 5번 이상은 민법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4일 이상. 그래야 여러분이 동차학교 갈 수 있다니까요. 공시법은 지금 요거 하는 거, 지금 같이 우리 저하고 지금 문제 풀잖아요. 그죠? 예, 그거 문제를 적용해서 풀으면 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 등기법은 여러분 그거 배웠죠? 무슨? 기억 안 나요? 무슨? 등기는 그 8가지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쭉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노량진은 대면 못하니까 이렇게 좀 여기 조금 여러분들 서로 양보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우리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